저희 에버 연구가 사사되었던 연구 과제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 연구 기간 동안 총 13건의 논문이 사사되어 출판되었고 그 중에 측정 도구 한글화 연구는 2건, 메타 분석 연구 1건, 임상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10건 있었습니다. 연차별로 출판된 논문의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했던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의 그 한글 번역 및 밸리데이션 연구입니다. 프레일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은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프레일티를 9가지의 종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그림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프레일티를 설명하면서 해서 다른 프레일티를 측정하는 도구에 비해서 매우 쉽고 간단하게 환자를 평가할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5분 이내에 측정 가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화하기 위해서 라고드 그룹에 연락을 하여서 허락을 얻고 바이링구얼한 분들에게 번역을 맡긴 후 이제 다학제에서 한글 버전을 컨펌한 후에 다시 영문으로 번역해서 원작자에게 확인을 받아 이렇게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도구가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하고 창원삼성병원에서 전향적으로 밸리데이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총 100명의 환자를 등록을 했고 총 환자들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대부분 크로닉 렁 디지즈가 있거나 암이 있는 환자가 32% 정도였고 외래 환자 10명, 입원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글화되어 있는 프레일티를 측정할 수 있는 K-프레일, KG7, 코리안 프레일티 인덱스 등과 이제 저희가 번역한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 임상 쇠약 척도의 ECOG2를 예측하는 성능을 비교했는데 ECOG2를 예측하는 성능이 저희가 번역한 임상쇠약 척도가 유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서울병원과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했던 Functional Status Scores for the ICU, FSS ICU의 한글화 버전 및 밸리데이션 연구입니다. 본 FSS ICU는 마찬가지로 중환자실 내에서 피지컬 펑션을 체크할 수 있는 스코어링들은 이미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환자실 환경을 염두해서 환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일 리드암에게 원작자에게 팀에게 동의를 구하고 바이링구얼인 분들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에 다시 다학제에서 이것들의 한글들을 컨펌한 후 이것을 다시 영문화 번역을 해서 원작자에게 컨펌을 갖는 과정을 통해 이것은 이렇게 평가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항목마다 스코어가 0점에서 7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다 번역하여 한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글화한 FSS ICU가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과연 잘 유용한지 일관하게 환자의 피지컬 펑션을 레포트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보기 위해 한 환자를 대상으로 2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되게 레포트하는가를 보았을 때 크롬바 알파가 0.897로 매우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 환자에 대해서 2명의 피지오세라피스트가 측정을 하였을 때 그 점수차가 0.2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환자를 일관되게 레포트할 수 있는 툴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대학교 팀에서 진행했던 메타 아날라이시스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수면 질 개선과 선망 예방을 위해서 약물학적 치료가 아닌 인터벤션 중에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퍼블리케이션 된 연구들을
포함하였고 총 5,500여 건의 논문들을 스크리닝하여 그중에서 254건을 리뷰하였고 그중에 118건은 리뷰로 100건은 메타애널라이시스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인 수면 질에 대해서는 아로마 세라피나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수면 시간에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망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재활 치료를 하거나 그 ABCDEF 번들 인터벤션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선망의 발생에는 특히 재활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가족의 참여, 선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소등하고 소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선망 예방 프로토콜 적용, 선망 조기 발견 프로토콜 적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동아대학교 팀에서 시행한 중환자실 생존자들에게 EQ5D5A를 이용해서 그 환자들의 건강 관련된 삶의 퀄리티가 어떤지에 대해서 관찰한 연구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최소 48시간 이상 입실하고 퇴원한 중환자실 생존자들을 534명 인롤먼트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환자들은 중환자실 퇴실 후에 한 달에서 12개월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을 중에서 이제 헬스 릴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이제 5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면 레벨 1이 정상이고 2 이상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모빌리티에 영향을 받는 군도 꽤 이상이 없는 군이 24%밖에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모빌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셀프 케어가 가능한 사람은 40%, 그러니까 대부분의 60%의 환자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특히나 페인이나 앵자이어티는 굉장히 많은 분포의 환자분들이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나이가 많았거나 여자였거나 롱텀 파실리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직업이 없거나 중환자실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게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 또한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긴 경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연구는 강지원 교수님이 진행한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린 그 픽스 중에서 이제 패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중환자실 퇴실한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가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그 중환자실을 퇴실한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8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12번의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이 8명의 환자의 그 간병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도 있었고 사위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막 동물처럼 울부짖고 뭐 이렇게 뭐 신음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두려웠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였고 그때 내가 비가 오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남편을 보고 있으라고 해서 봤는데 갑자기 CPR이 일어났고 내 남편이 거의 죽음에 갔다가 소생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내가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중환자실을 가서 있는 동안에 내가 그때 보호자로서 느끼는 공포감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좋은 것은 집으로 퇴원을 한다고 하지만 환자를 그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근데 환자를
보호자들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환자는 계속 기침을 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나는 계속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티캔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나는 티캔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깊이 잠을 잘 수도 없고 환자 옆에 계속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 간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안다. 그러니까 간병에 대해서 의료적인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랑 환자들에게 노출되는 이런 트라우마.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니까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은 이제 멘탈 트라우마와 디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환자랑 같이 죽고 싶다라고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그런 멘탈 디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너무 이제 일상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술을 먹는다. 이 상황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난 술 안 먹으면 간병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할 정도로 황폐화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ICU 서바이버들에게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픽스와의 상관성을 이제 분석한 연구를 동아대학교 팀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8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496명의 중환자실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그 픽스에 대해서는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 퀘스처네어를 이용하였고 QOL에 대해서는 SF36 버전 2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여서요. 각각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각각이 얼마나 서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지만 주요 결과는 서로가 결국은 이게 이제 이 1, 2, 3, 4, 5가 여기에서 이제 적혀 있는 카테고리 1, 2, 3, 4, 5인데 결국은 이제 픽스가 삶의 QOL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하신 연구입니다. 그 다음은 동아대학교 이제 또 강재원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주신 연구인데 중환자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환자 중심적 치료를 받았을 때 그 환자들의 그 경험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실한 48시간 이상 입실한 787명의 중환자실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적 치료와 중환자실 경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하셨고 환자 중심 케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Person 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Perceived by Patient Questionnaires,라는 그 설문조사지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대해서 내가 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환자실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자 중심적 치료를 받았거나 워낙이나 인컴이 좋았거나 본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중환자실 경험이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에서는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를 받은 분들은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제 머스큘러 스켈레탈 디지즈가 있어서 입실한 환자이거나 메디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입실한 환자의 경우는 중환자실 치료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많이 느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 중심적 케어를 받았거나 이게 오간 서포트 트리트먼트를 보니까 CRRT라든지 에크모라든지 이렇게 그 본인의 오간 서포트를 받은 어떻게 보면 중증도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는 별로 크게 연관성은 없었는데 가족과 이후에 함께 지내는지 그 다음에 워낙 인컴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가 중요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1번이 펄슨 센터드 케어인데 이것과 그 중환자실의 경험 간에는 확실히 중환자실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중환자실 케어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고 두려움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그런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할 때
환자 중심적으로 계속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수치로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강지영 교수님께서 동아대학교 팀에서 진행을 하셨던 연구 있고, 중환자실 생존자들에게 그 3년째 모탈리티나 재입실이나 그 의료 비용에 대해서 분석하신 연구 결과입니다. 네, 건강보험 자료 2012년도 이제 건강보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셨고, 이거는 이제 100만 명의 환자 중에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20만 명의 환자 중 이제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군과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않았던 군을 이렇게 양군간 비교를 해봤을 때,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군들이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3년째까지 쭉 관찰했을 때 올커스 모탈리티가 생존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중환자실에서 생존 퇴원한 환자들이 저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망을 하는가를 요인들을 분석을 했을 때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퇴원했을 때 펑션이 좋지 못했던 환자들, 그리고 메디컬 유닛에서 퇴원한 환자들, 병원 입원 기간이 7일 이상으로 길었던 환자분들이 나중에 퇴원 후에도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동아대학교 팀에서 앞서 세션에서 소개해 주셨던 연구 있고, 코비드 팬데믹 시기에 이제 코비드 아닌 환자들의 픽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두 설문조사를 완료한 237명의 환자를 분석을 하셨고,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게 모든 피지컬 펑션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감소하지만 그 우리가 환자의 그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멘탈 헬스나 커그니티브는 오히려 6개월째까지는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 12개월째 되면 굉장히 악화되는, 이 모든 이 앵자이어티, 디프레션, PTSD, 코그니션, ADL 모두 다 6개월째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나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신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을 해서 환자의 재활,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 향상을 염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멘탈 헬스나 커그니티브까지도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앞서 한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코비드 팬데믹 전후에 따라서 이러한 특히나 멘탈 헬스나 커그니티브의 문제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서울병원 팀에서 진행한 코비드 환자들이 6개월째 퇴원할 때 그 신체 기능 상태가 6개월째 모탈리티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해서 코비드 진단받고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월까지 536명의 환자를 인로를 하였고, 그중에 생존 퇴원한 환자 427명 중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자를 리뷰하여서 걸어서 퇴원한 환자, 걸어서 퇴원하지 못한 환자 이렇게 양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을 때 걸어서 퇴원한 환자가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걸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입실 당시에 워낙에 나이가 많았거나 병원 재실 기간이 길었거나 코로나 치료에서 우리가 되게 흔히 사용했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경우에 환자들이 그 앰뷸러터리 디스처지를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맞이할 때는 오히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했던 연구로 그 중환자실에서 재실하는 기간 중에 선망이 발생했을
발생한 것과 인지 기능과 정신적인 문제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또 보건공단 연구 자료를 이용했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4만 명의 중환자실 입실했던 34만 명의 환자들에서 30여 명의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ICD 코드로 저희가 정의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흔하게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었고, 그 다음은 수면 장애, 그 다음은 앵자이어티, 그 다음은 우울이었습니다. 특히나 인지와 그 우울 장애를 같이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도 여전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까지가 5순위 안에 드는 문제들이었고,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선망이 있었던 군과 아닌 군과를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선망이 있었던 균에서 이런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사이키아트릭 문제, 중환자실을 병원을 재입실하거나 재입원하거나 중환자실을 재입실하는 경우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망이 있었던 환자에서 선망이 없었던 환자에 비해서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 비용도 높지만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도 의료 비용이 1.5주 레시오 1.45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내에 있는 동안 선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